안녕하세요. 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랩차트의 대현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들과 제 지인들이 많은 요청에 의해서 그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 작은 소견이지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크게는 그림을 시작하기 바로 전 단계에서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는지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림을 시작했을 때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 그림 스타일이겠지만 그 스타일을 보여드리면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어려운 점 그런 거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무척 막연할 텐데요. 첫 번째가 바로 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그런 취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취미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평생 배워보진 않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꼭 취미로 이 즐거운 미술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이 계실 거고요. 뭐 그 외에도 미술 전공을 했었지만 생업 때문에 미술을 잠시가 아니죠. 평생을 놔두고 생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다시 미술로 돌아오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저희 그 채널에도 보면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50%가 이상 넘습니다. 그리고 비전공자도 한 48% 정도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분들이 미술을 시작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남을 뭐 의식하거나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림을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그림에 대해 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느끼는 여러 가지 희열 그런 것들을 겪어보고 싶은 분들 그런 것들이 명확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왜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그림을 시작을 할 때 지나치게 기대를 하거나 또는 욕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기대와 욕심은 버리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결과물도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거에 겁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도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싹 다 제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용기를 가지고 빠르게 도전을 하라입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은 나 그림을 좀 그려야겠어. 그래서 손 좀 풀어야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도 아직도 손을 풀고 있대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 잘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많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손 계속 뭐 몇 년 동안을 풀지 마시고 그냥 곧바로 진작에 그림을 그리세요. 자, 다음은 독학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을 찾아가서 이제 배우실 수도 있는데 우선 교육기관을 찾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뭐 요즘은 유튜브가 워낙 좋으니까 독학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혼자서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걱정도 되고 뭐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교육기관의 도움. 그러면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기관을 찾는 데 있어서는 뭐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정말 잘 가르치는 분이 어디에 사신대. 그럼 난 거기를 가야겠어. 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뭐 말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이 사시고 계신 동네 그 동네에 성인들을 위한 취미반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시면 돼요. 심지어 뭐 백화점에
그 문화센터에 가도 이제 그런 걸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거기는 그 백화점 문화센터나 이런 데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시설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유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미술학원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데 가서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서 내가 편안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인가, 첫째.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입니다. 자, 그 선생님은 과연 미술을 전공하셨는지. 의외로요, 미술학원에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정말 전공자인지. 그 다음에 어떤 미술을 주로 했는지도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여쭤보세요. 자기하고 맞는 미술을 했는지 아닌지. 사실 우리가 학원을 가면요, 우리가 수동적이 돼요.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겠다 하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현대미술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여러분이 주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한테 맞는 선생님인지, 대부분 친절하신 선생님인지,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끌어가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선생님보다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게 뭐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걸 아하, 그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지원해주는 분, 그런 자세의 선생님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 그걸 경험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려면 그 학원에 갔을 때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한번 좀 보세요. 과연 어떤 스타일의 그림들, 어떤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요. 주제는 뭐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물론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뭐 시스틴 성당의 미켈란젤로의 그림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건 조금 무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제는 뭐 정물화가 될 수도 있고요. 꽃을 좋아하신다면 꽃병에 이렇게 꽃을 꽂고 거기에 이제 뭐 유리잔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정물화. 그 정물화도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또 풍경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야외에 나가서 플레인에어라는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우리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찍고 싶은 곳을 틈틈이 찍어놓고 그런 사진 중에서 골라서 화실에서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제를 선택할 때는 자기가 일단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로 시작을 했고요. 그 물고기를 그리는 것이 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물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고기를 그리는 데 있어서 실증이 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즐겁게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택하십시오. 제일 좋아하는 걸로. 주제가 정해지고 나면 작품을 이제 그리게 되는데 크기를 아마 정하게 되겠죠. 근데 뭐 여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딱 정해져 있는 룰은 없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작은 그림을 그리세요. 근데 저는 큰 사이즈의 그림을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왜? 이제 그림을 크게 그리다가 작게 그리는 것은 쉬운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런데 작게 그리다가 그림을 아주 크게 그리기 시작하려면 그 스케일 자체에서 익숙치 못해가지고 그림이 어색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림을 크게 그리는 이유는 몸과 마음이 좀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꽁 하고 이렇게 있다면 그림 자체가 자유롭게 느껴지지 않고 역동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즉 보는 사람에게 그 감동이 좀 적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림을 크게 그리게 된다면 좀 더 자신감 있게 역동성 있는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재료인데요. 재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죠. 그리고 특히 유화에 대한 로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유화를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꽃이 담겨 있는 정물화라든지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는 풍경화라든지 이런 유화에 대한 그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재료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환경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취향과 성격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재료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더 아름답다? 그거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을 지도하실 선생님의 상담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지부터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거고요. 만약에 유아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 돼요. 그 방법이 여러분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굉장히 극히 어렵고 지루하거나 심지어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는 아크릴 물감을 사용을 했는데 그리고 목탄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특성이 저한테 잘 맞았습니다. 저는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빠르게 제 아이디어나 또는 어떤 그 표현을 하고 싶은데 유화 물감은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건조 시간 때문에. 그 건조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그냥 덥석 그려버리면 그림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재료가 저한테 잘 맞질 않았고 오히려 건조나 이런 속도가 빠른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니까 제 아이디어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빨랐고 또 수정하는데도 굉장히 쉬운 편이었습니다. 워터 베이스니까요. 그래서 수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훨씬 빠르고 간편했습니다. 또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그림의 스타일에 잘 어울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지도하시는 선생님에게 꼭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환경 꼭 한번 염두에 두고 결정하십시오. 목탄도 마찬가지인데요. 목탄 같은 게 저는 연필보다는 목탄이 훨씬 더 좋았어요. 큼직큼직하게 그릴 수 있고 목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상 풍부함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요. 연필은 저에게는 조금 더 가볍다고 해야 되나요? 그건 아주 디테일한 면은 좋겠지만 저는 디테일한 면에 그렇게 중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데는 목탄이 저는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선생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셔야겠죠. 선생님 중에는 목탄을 아예 처음부터 안 써본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드릴 수도 없을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크릴 물감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상의 문제였습니다. 유화의 특성상 유화는 굉장히 그 냄새가 지독합니다. 우선 붓을 쓰는 그러니까 씻는 그런 터펜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희석제 자체가 석유 베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석유 냄새가 굉장히 진동을 하고요. 저의 경우에는 구토와 설사 이런 증세도 자주 나타나서 결국은 저는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다시 아크릴로 돌아왔는데 훨씬 더 행복감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이 그림을 그릴 때 연속성으로 화실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계속 그려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그리고 싶을 때 유화는 여러분들 가족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냄새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고려하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 동일 주제를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뭘 그릴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하고 싶은 것 중에 물고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를 그리다 보니까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왜? 저는 물고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냥 아예. 근데 그 좋아하는 걸 그리면서 한 번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물고기를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3장, 4장, 5장을 시리즈를 그리면서 내가 왜 물고기를 그리고 싶은지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물고기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라는 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저만의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리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그리고 요거 한번 그리고 하지 마시고 뭐 하나를 정했다면 어느 정도 자기가 만족감이 나는지를 한번 여러 장을 그려보면서 파악을 하셔야 평생 자기가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가면서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에는 이걸 가지고 그림을 어떻게 제대로 그리는지에 대한 과정을 제가 그리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테니까요. 그 부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히 지내시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